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을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 비리로 판단하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구체적 비리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관련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당시 성남시 관계자이자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죠. 바로 이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또 성남시 의원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주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대장동 사건의 골자인데요. 2021년 10월 관련 첫 기소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4년 만에 법원에서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 6년에서 8년까지 중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렇게 중형이 선고된 거 상당히 이례적인 판단이다. 이런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간업자들 그리고 유동규 성남시 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그런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이 희대의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은 즉각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볼 수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여부에 쏠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사건이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 범죄라는 게 분명해졌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다시 시작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 제84조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에 따라서 재판이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 이 1심 판결을 계기 삼아서 당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오늘 나온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요, 같은 판결을 놓고서 국민의힘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죄라는 판단이 나온 것일 뿐 재판부는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고요. 또 검찰이 이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운 거라며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이른바 재판중지법이라는 법안을 통해서 중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민주당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정치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민간업자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들의 1심 중형 판결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연루 여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선 전에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같은 판결문을 놓고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성남시와 민간업자들의 유착 비리, 또 성남시 수뇌부 같은 부분에 민주당은 반면에 이 대통령은 측근들과 이 민간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몰랐다. 이 표현에 각각 방점을 찍으면서 정반대로 해석을 하면서 저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재판부가 말했던 것은 이 수뇌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유착 관계를 몰랐다. 둘 다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뇌부라는 것은 확장성의 어떤 해석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유착 관계를 몰랐다라는 것은 명확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만배 씨에게 428억을 약속받은 유동규 씨, 또 유동규 씨가 남욱 씨에게 3억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들 형들과
나누려고 했다. 그래서 형들은 이재명 시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용과 정진상 씨인데 결국 개인 채무 갔는데 썼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돈을 받기로 약속한 증거를 찾아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의당의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기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번 재판부가 얼마나 고심을 거듭했는지가 아마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재판을 했고요. 3번이나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조차도 700쪽이 넘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박사 논문을 쓰면 이제 각주랑을 붙이잖아요. 판결문에 각주까지 붙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마 재판부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특히 이제 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측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좀 흐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들 그것만 갖고 일단 판단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또 새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대장동 사건이라는 참 이 큰 사건이 결국은 중형으로 일단 재판이 끝났다는 것들 그리고 또 유죄가 인정이 됐다는 부분들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이 부분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